자, 이제 세포와 물질대사 맨 마지막 단원 광합성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일 어려운 걸 맨 마지막에 배치를 해놨네요. 세포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자, 광합성부터 봅시다. 자, 여러분들 뭐 광합성은 통합 중학교 때부터 통합과까지 해서 많이 했었는데 보면은 그 세부 과정을 이제 아주 자세히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일단 광합성의 장소는 알다시피 엽록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엽록체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세포 소기관으로, 자, 여기서는 이제 동화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주로 입살 세포에 많이 있다. 그러니까 입살 세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 울타리 조직과 그 울타리 조직 아래에 있는 해면 조직, 이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주로 엽록체가 많이 존재를 하고, 플러스 추가적으로 엽록체에서 주로 광합성에 관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변세포에서도 바로 엽록체가 존재를 해서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기공을 열고 닫는 데가 주로 목적이 있기는 하나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엽록체도 미토콘드리아처럼 외막과 내막의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핵 빼고 이제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하고 이제 두 가지가 그렇고, 이거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포 내 공생설이라는 부분으로 설명이 가능한 세포 소기관이다. 그러니까 원래 세포가 미토콘드리아 같은 호기성 세균과 그 다음에는 엽록체와 같은 광합성 세균을 잡아먹은 거예요. 잡아먹어서 요 안에서 소화가 안 되고 여기서 같이 살다 보니, 그러니까 각자의 독립된 소기관으로 구성이 된 거다. 그래서 얘네들은 자체 DNA를 갖고 있잖아요. 엽록체도 DNA를 갖고 있고,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도 DNA를 갖고 있는데 이게 핵의 DNA와는 어떻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각각 기원이 다른 소기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보면은 안에 타이라코이드, 이것도 왜 명칭이 바뀌었니? 원래 이제 틸라코이드라고 했는데, 타이라코이드는 내막 안에 있는 납작한 주머니 모양의 막 구조인 타이라코이드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고요. 이게 동전 하나 정도, 동전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그라나는 타이라코이드가 여러 개가 쌓여서 동전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과 같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동전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은 타이라코이드, 동전이 여러 개 쌓여 있는 거를 바로 그라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라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스트로마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세포 미토콘드리아로 치면은 안에 들어있는 바탕질 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면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외막 내막이 있고, 내막 안쪽에는 타이라코이드가 존재를 하고, 타이라코이드와 나머지 그 내막 사이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거를 스트로마, 여기를 또 기질, 이런 개념으로 불러주기도 해요. 그래서 잎을 보면은 맨 바깥에 큐티클 층이 있고, 표피 조직,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이 부분이 이제 입살세포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여기가 기공, 다시 뒷면에도 표피 조직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바로 설명을 했던 엽록체의 구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 안에서 보면은 스트로마 기질이 있고, 여기가 이제 뭐예요? 이 바로 그라나, 여기가 타이라코이드 막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도 그 우리 마이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전자 전달계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도 ATP 합성 효소가 존재를 하는 걸로 봐서는 얘도 누구랑 마이토콘드리아랑 유사하게 바로 전자 전달기를 통한 에너지를 통해서 여기에는 화학적 산프로 화학적 삼투 현상을 통해서 ATP가 생성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보고서 한번 예측을 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전자 전달기에 보면은 바로 뭐가 있습니까? 엽록소라고 하는 녹색 색소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엽록소에서 뭐를 흡수를 해주는 거예요?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틸라코이드 막에는 빛에너지를 흡수하는 광합성 색소, 전자 전달계, 그 다음에는 ATP 합성 효소가 존재를 하고, 스트로마 안에, 여기가 이제 스트로마는 이제 기질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는 포도당 합성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효소, 그 다음에는 DNA, 라이보솜 등이 여기도 있어서 스스로 필요한 효소 등을 단백질을 자체 합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옆에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 마이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의 내부의 구조를 보면은 외막 있고 내막 있고 막간 사이 공간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안쪽에 바탕질에 대응이 되는 게 여기서 스트로마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타이라코이드가 라고 하는 또 막 구조에 해당하는 게 안에 별도로 존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공통점은 둘 다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내부에 막 구조가 발달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이토콘드리아는 내막 구조의 크리스타가 발달해 있는데, 엽록체는 이중막 말고도 그 안에 이 타이라코이드라고 하는 막 구조가 또 별도로 발달이 되어 있다. 이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막간 사이 공간, 그 다음에 스트로마, 다시 타이라코이드, 그리고 타이라코이드 막 안쪽까지 해서 우리가 좀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좀 더 많고요. 그래서 외막이 매끈하고 둘 다 매끈하고, 내막은 크리스타가 있고 매끈하고, 얘는 그라나라고 하는 구조가, 타이라코이드가 쌓여있는 이런 동전 모양 구조가 엽록체 안에 다시 존재를 한다. 막 단백질은 전자 전달계, ATP 합성 효소가 존재를 하고, 얘도 전자 전달기하고 ATP 합성 효소 말고도 광합성 색소에 해당이 되는 엽록소와 같은 여러 가지 색소들이 존재를 해요. 결국 이것도 단백질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광합성에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처음 배우게 되는 게 광합성 색소입니다. 색소. 자, 엽록체에 타이라코이드 막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광합성에 필요한 빛에너지 자체를 실제로 흡수하는 부분이 광합성 색소인 광합성 색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녹색으로 보이게 해주는 엽록소가 존재를 하고, 녹색 색소를 제외한 나머지 색소에 해당이 되는 카로티노이드 계열 색소로 나눠주게 돼요. 그래서 엽록소는 가장 대표적인 광합성 색소이고 당연히 녹색이에요. 녹색이고 종류가 뭐 A, B, C, D 있는데, 뭐 그 중에서도 식물의 엽록체에는 엽록소 A하고 B가 공통으로 들어있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녹색으로 보인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녹색광을 반사를 하고, 결국에는 나머지 파장의 빛을, 나머지 파장의 빛을 주로 광합성에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빛의 3원색이 여러분들 RGB잖아요. 레드, 그린, 블루에 해당이 되는데, 그린, 녹색광을 주로 반사를 하니까 보색에 해당하는 주로 적색광하고 청색광을, 청색과 적색을 주로 광합성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엽록소 A가 광합성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고요. 광합성을 하는 모든 식물과 조류, 요 조류는 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녹조류, 갈조류 하는 그런 광합성 조류를 얘기합니다. 해조류 같은 거. 엽록소 A가 다 존재를 하게 돼요. 다음에는 카로티노이드, 카로티노이드 계열 색소라고 하는데, 엽록소가 아닌 나머지 색소예요. 카로틴이라고 하는 색소랑 잔토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색소가 있는데,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등을 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주황색 또는 노란색, 황색, 적황색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카로틴은 여러분들 뭘 생각해 주면 되냐면은 캐럿, 당근처럼 약간 붉은스름한 색깔이고, 그 다음에 잔톨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노란색에 해당이 돼요. 얘가 적색 계열이고,
그다음에 이 잔토필 같은 경우가 황색 계열의 색소에 해당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빨간색 색소하고 노란색 색소를 보면은 식물에서 저걸 볼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단풍이죠. 그죠? 단풍이 들면서 색깔이 원래는 초록 색깔 잎인데 이 엽록소가 그러니까 저온에 약해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엽록소가 다 파괴가 돼버리고 그 주변 색소인 저 빨간색의 누구랑 카로틴이랑 그다음에는 노란색의 잔토필이 표현이 되면서 단풍의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 빛에너지를 마찬가지로 엽록소처럼 흡수를 해서 엽록소로 전달하는 주변에 있는 보조 색소예요. 그러니까 메인 색소는 엽록소고 그 엽록소한테 주변에서 빛을 흡수해서 전달해주는 보조 색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빛을 옆에서 분산시켜서, 그러니까 옆에서 주변에서 보조로 흡수를 해서 너무 강한 과도한 빛에 의해 엽록소가 손상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타이라코이드 막에, 그러니까 그라나에 있는 타이라코이드 막에 보통 이제 엽록소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타이라코이드 막에 단백질하고 결합한 복합체 형태로 광합성 색소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빛에너지를 주면 빛에너지의 일부를 카로티노이드가 흡수를 하고 당연히 엽록소도 흡수를 하고 하면서 주변한테 여기서 이제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은 광전 효과처럼 빛을 봐서 전자가 튀어나오거든요. 이 전자를 계속 전달해 주면서 에너지를 전자한테 공급을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튀어나온 전자가 계속 주변 색소들을 따라 이동을 하면서 에너지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보통 광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빛의 파장과 광합성 색소를 보면은 광합성 색소는 파장 범위가 약 380에서 750 정도의 가시광선을 주로 흡수를 하고요. 어떤 빛의 파장에 따라서 흡수하는 정도가 달라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것처럼 녹색은 거의 반사를 하고 빛의 3원색에 해당하는 나머지 보색인 적색하고 청색광을 주로 흡수를 해서 광합성에 사용을 해주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 흡수 스펙트럼하고 작용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요. 흡수 스펙트럼은 실제로 어떤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가고 작용 스펙트럼은 어떤 파장의 빛을 광합성에 활용을 하는가예요. 자, 그러니까 흡수하는 빛하고 실제로 광합성에 사용하는 빛하고 어떻게 다른가라고 봤더니만 자, 흡수 스펙트럼은 빛의 파장에 따른 광합성 이 색소가 빛에 흡수하는 정도를 나타내 주는 건데 엽록소 A하고 B는 주로 청자색, 자색이 보라색이에요. 청색과 보라색 계열의 빛과 적색의 빛을 주로 흡수를 해주고 초록색 빛은 거의 흡수하지 않으면 왜? 녹색으로 보이니까 녹색방은 대부분 다 반사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부분 통과를 시키고 작용 스펙트럼을 봤더니 빛의 파장에 따른 식물의 광합성 속도를 그래프로 나타냈더니만 청자색하고 적색광에서 빛의 광합성 속도가 어떻더라? 빠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보면 엽록소 A가 흡수하는 빛하고 B가 흡수하는 빛을 두 개를 보게 되면은 엽록소 A, B가 흡수하는 파장 범위가 좀 더 짧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엽록소 B가 흡수하는 파장이고 엽록소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엽록소 A가 주로 흡수하는 파장인데 거의 끝부분에 붙어서 파장이 이쪽이 짧은 청자색광을 주로 흡수를 하고 이 앞쪽에 있는 적색광을 주로 흡수를 하는 것도 흡수를 하는 걸 볼 수 있고 이 가운데 부분이 녹색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거의 흡수를 안 해요. 그리고 광합성의 속도가 빠른 지점도 보통 여기 보면은 600에서 700 사이 여기가 좀 빠르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보면은 약 400에서 450 사이에 해당하는 청색광 보통 적색광 영역에서 광합성이 활발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흡수 스펙트럼과 작용 스펙트럼이 서로 일치를 하더라 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흡수한 빛을 거의 주로 광합성에 활용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음에는 카로티노이드 계열 색소를 보면은 카로티노이드 계열 색소는 요거보다는 약간 조금 더 안쪽에 있는 좀 더 긴 파장을 이용을 해주는 거를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빛을 이용을 해서 과합성을 할 수 있도록 식물들이 여러 가지 빛의 파장을 흡수를 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엥겔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핵함이라고 하는 식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핵함은 민물에 사는 녹조류거든요. 요걸 갖다가 이제 실험을 했는데, 자, 프리즘을 통과해서 분산된 빛을 핵함에 비추고 핵함 주변에 있는 산소 세균, 요걸 이제 뭐라고도 하냐면 호기성 세균이라고 해요. 호기성 세균은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산소 호흡을 하는 세균이에요. 산소 호흡을 하는 세균. 유기호흡을 하는 세균이고, 호기성 세균의 반대가 뭐에 해당이냐면 산소 없이 호흡을 하는 현기성 세균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이 세포 호흡을 하기 위해서 호기성 세균은 산소가 많은 곳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빛을 빨주노초파는 뭐 7가지 색으로 딱 분산을 시켜서 핵함에다 쪼여줬더니만 호기성 세균이 모여지는 곳이 보통 이 적색광을 비춰준 곳과 보통은 이제 자색광을 비춰준 곳에서 많이 모이더라. 그러니까 산소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결국에는 과합성의 산물로 산소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적색광하고 청자색광을 주로 과합성에 활용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엽록소를 갖다가 이렇게 쭉 크로마토그래피로 전개를 해보면 가장 전개율이 높은 거, 가장 높이까지 전개가 되는 게 카로티노이드 계열 색소가 가장 전개율이 빠르고, 그 다음에는 뭐 피틴 A, 엽록소 A, 엽록소 B, 그 다음에는 루테인, 그 다음에 이게 잔토필 계열 색소가 좀 더 아래쪽에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카로틴하고 잔토필은, 자, 이게 전기율이 카로틴, 엽록소 A, B, 잔토필 이렇게 돼버리면 카로틴, 엽록소 A, B, 잔토필. 그 다음에 전기율이 카로틴, 잔토필, 엽록소 A, B. 그러니까 전기율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뭔가 크로마토그래피를 할 때, 이게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제 중학교에서 안 배워갖고, 이걸 안 배우고 올라오는 학생들도 나중에 있을 텐데, 여기서 쭉 전개 용액을 따라서 여기서 색소가 녹아가지고 쭉 이렇게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매가 젖어가지고 쭉 올라간 거리에 대한 색소가 이 용매에 녹아서 올라간 거리의 비율이 바로 전개율에 해당이 되는 건데, 각 색소 같은 경우에는 전기율을 보게 되면은 카로티노이드 계열 색소가 좀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잔토필은 좀 느리고, 그 다음에 엽록소 A하고 B 이런 순서대로 바로 전개를 시켜서 어떤 색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건데, 뭐 저거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시금치의 잎 안에는 초록색으로만 보이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여러 가지 색소가 안에 섞여 있는 거고, 이런 색소들이 광합성에 활용이 되는 여러 가지 색소다. 광합성 빛을 흡수해서 광합성의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데 역할을 해준다. 뭐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이 크로마토그래피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광합성의 개요를 봅시다. 자, 광합성은 뭐 이 식은 여러분들 너무 많이 봤죠, 그렇죠? 호흡에 정확하게 역반응이 바로 광합성 화학 반응식에 해당이 되는데, 빛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이산화탄소랑 물이라고 하는 무기물을 바로 유기물인 포도당으로 합성을 해주는 반응이고, 이 과정에서 산물로 바로 뭐가 발생을 해요? 산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호흡의 정확한 역반응이잖아요. 그렇죠? 세포호흡의 정확한 역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고, 따라서 이 녀석도 바로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이 되고, 에너지 전환 차원에서 본다면 얘가 가까이 있는 빛에너지가 포도당이 저장하고 있는 화학 에너지로 주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바로 독립 영양 생물만 바로 뭘 할 수가 있다? 이 광합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광합성 전체의 과정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광합성은 말 그대로 빛에 의한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유기물이 합성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광합성이 투 스텝으로 일어나요. 한 방에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라 빛이 반드시 필요한 명반응이라고 하는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에너지와 산물을 갖다가 실제로 포도당을 합성을 하는 빛이 없어도 진행이 되는 암반응이라고 하는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또는 탄소 고정 과정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광합성은 크게 두 반으로 나눠져요. 광합성은 그러니까 호흡도 해당 과정이 있고 해당 과정 이후에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거치잖아요. 비슷한 개념으로 얘도 앞에서 광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산물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전자를 빼오고 수소를 받아오는 바로 뭐가 필요하다? 이 앞에서 명반응이 필요하고 그 다음 명반응의 산물을 갖다가 광합성에 활용 실제로 포도당을 합성을 하는 탄소 고정 또는 암반응이라고 하는 반응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명반응은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하는 단계예요. 타이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라나에서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라나 하나가 이루어지는 게 타이라코이드 막이니까. 그 다음에 탄소 고정 또는 이거를 암반응이라고 해요. 암반응. 빛이 없어도 일어나니까. 이산화탄소를 환원해서 여기까지는 이산화탄소를 실제로 안 써. 그러니까 탄소 고정 과정에서 쓰는 거예요. 명반응에서는 탄소 자체를 안 써요. 이산화탄소를 환원을 해서 환원한다는 소리 여기다가 수소를 붙이는 거예요. 수소를 붙여서 포도당을 합성을 하는 단계로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스트로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막 안쪽에서 일어나게 되는 반응이죠. 둘 다 내막 안쪽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죠. 어차피 내막에서 그라나를 뺀 나머지 부분이 스트로마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외막, 내막, 막간 사이 공간이 필요가 없고 안에 있는 타이라코이드하고 스트로마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런 현상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광합성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면은 광합성 전체 과정에서 명반응이 있어요. 명반응. 빛이 반드시 필요한 반응. 빛 에너지를 ATP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빛 에너지를 통해서 ATP를 만들어내고 이 ATP로 뒤에서 이제 포도당을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합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TP라고 하는 게 호흡 과정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광합성 과정에서도 만들어집니다. 다만 호흡은 순생산량이 플러스지만 광합성 같은 경우는 순생산이 플러스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다 소비를 해버리는 거죠. 결국에. 그 다음에는 얘도 뭐가 비슷한데 NADPH라고 하는 수소 조효소겠지. 그치? 왜? 여러분들 어디에서? 호흡에서 NAD 플러스랑 FAD가 수소를 받아가지고 NADH로 변했고 그 다음에는 FADH2로 이렇게 환원이 되는 반응이 일어난 걸 배웠잖아요. 쟤도 똑같아요. NADP 플러스라고 하는 것도 NADP 플러스가 수소랑 전자를 받아서 환원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반응에도 뭐가 관여한다? 탈수소 효소가 관여한다. 탈수소 효소 관여라고 여기서 NADP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바로 탈수소 조효소에 해당이 된다. 수소를 받아서 잠시 결합하고 있는 애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겠지. 자, 화학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탄소 고정 반응인 암반응에 공급을 해서 이 과정에서 물이 분해돼서 산소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명반응에서 산물로 뭐가 나와요? 여기서 6O2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산소 발생하고 ATP 나오고 NADPH가 나오게 되는 반응이 바로 어디다? 명반응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이때 쓰는 거지. 결국에는 물을 갖다가 산소를 발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요 안에서 빛 에너지를 갖다가 NADPH하고 ATP를 만들어서 암반응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과합성에서 6O2가 나오잖아요. 6O2가 나오는데 이 산소가
안에서 들어간 6CO2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산소에서 근원이 된 거냐, 아니면은 CbH2O에서 물에 있는 산소가 근원이 된 거냐를 보면은 과합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소는 바로 어디에 있는 물에 있는 산소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왜 물이 공급이 돼서 여기서 산소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건 나중에 뒤에서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는 과정을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산화탄소는 실제로 탄소 고정 반응인 암 반응으로 이때 공급이 되면은 이산화탄소 공급받고, 그 다음에는 NADPH로부터 수소 공급받고, 그 다음에는 ATP 공급받아서 바로 여기서 NADP 플러스로 산화시키고 ATP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진 수소는 다시 뭘 써야 돼요? 여기서 물이 6개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 수소는 이 NADPH가 공급한 이 수소에서 떨어져 나온 거를 얘가 받아서 다시 물이 생성이 된다. 그러니까 물이 총 12분자가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6개는 포도당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6개는 물을 만들어내는데 사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탄소 고정 반응은, 암 반응은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ATP와 NADPH를 이용을 해서 이산화탄소 환원해서 포도당을 합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흡에서는 메인이 되는 회로가 TCA 회로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합성에서는 이제 켈빈 회로라고 하는 거를 배우게 될 거고, 얘도 순환 과정을 계속 무한 거치면서 바로 포도당 합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반응하고 암반응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벤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한 걸 보면은, 자, 이게 처음에 빛이 없는 상태에서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빛이 있는 상태에서 이산화탄소 공급을 차단했어요. 그 다음에는 빛이 없고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해줬어요. 그랬더니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약간 과합성이 일어나는 게 그래프로 보이죠. 약간 과합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없다가 여기서 잠깐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줄어. 그 다음에 얘는 빛이 없고 이산화탄소 공급했고 빛이 있고 CO2 공급을 차단을 했어요. 그 다음에 빛이 있고 CO2를 공급하면은 쭉 과합성이 그 다음에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자, 빛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명반응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명반응이 선행이 돼야지 암반응도 일어나는 건데, 명반응이 안 일어났으면 암반응도 안 일어나요. 명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암반응에 필요한 물질인 CO2 공급을 차단을 하면은 명반응의 생성물은 생겼는데 CO2가 없으니까 광합성을 못해. 자, 근데 빛은 차단을 시켰지만 이 여기서 만들어낸 명반응의 산물이 여기 있을 거고, 이 명반응 산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하면은 잠깐은 어떻게 된다? 포도당이 생긴다. 포도당을 합성을 하는데 대신에 빛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안 되니까 물질 공급이 안 돼서 광합성 속도는 확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여기서도 보면은 빛이 없고 CO2 공급 안 되면 당연히 광합성 안 되고, 빛은 있는데 CO2 공급을 차단하면 명반응이 일어나고, 다음에 여기서 명반응의 산물과 다음에는 계속 CO2를 공급을 해주면 여기서는 계속해서 명반응이 일어나니까 암반응의 물질과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과합성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을 거죠. 따라서 요거에서 명반응과 암반응의 존재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빛을 준 다음에 빛을 차단하고 CO2를 주더라도 과합성이 잠깐 일어난다. 그러면은 빛이 있어야 되는 반응과 빛이 없어도 되는 반응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빛이 있어야 되는 반응이 먼저 선행돼서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주 나오는 문제에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저 실험을 통해서는 빛을 통해서 과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빛도 필요하고 이산화탄소도 필요하구나, 그리고 명반응이 선행돼야지 암반응도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은 엽록체의 구조를 나타냈대요. 각 설명하는 구조를 나타내면은 타이라코이드를 제외한 나머지가 스트로마에 해당이 되는 거고, 스트로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여기서 A냐? 어디야? B구나. B가 스트로마예요. 다음에 타이라코이드가 여러 개 쌓인 게 이게 A죠. A 그라나. A가 그라나.
납작한 주머니 모양의 막 구조고 막에 광합성 색소, 전자 전달계, ATP 합성 요소가 있는 게 C. 얘가 타이라코이드죠. 왜 자꾸 명칭을 바꿀까? 입에 붙지 않아 죽겠네. 틸라코이드로 20년을 넘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타이라코이드로 바뀌었어. 망할. 자, 2번. 엽록체와 광합성 색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X555에 해당이 돼요. 엽록체는 외막과 내막의 이중막이고 내막은 주름진 구조, 크리스탈 구조를 갖고 있는 거는 마이토콘드리아만 그렇고 엽록체에서는 크리스탈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 가하고 나는 엽록소 A와 B의 흡수 스펙트럼과 엽록체의 작용 스펙트럼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그러면 엽록체의 작용 스펙트럼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얘는 둘 중에 누가 해당이 되면 나지 나. 자, 그다음에 엽록소 A와 B가 주로 흡수해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 색깔은 청자색광이랑 적색광에 해당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주로 광합성에 활용을 해주죠. 자, 4번. 광합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XX, XOX입니다. 광합성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분해돼서 산소가 발생을 한다. 이 산소의 근원은 선생님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다? 물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명반응에서 그리고 산소가 발생을 해요. 명반응은 스트로마가 아니라 타이라코이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타이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죠, 정확하게는. 자, 다음에는 3번 맞고, 탄소 고정 반응은 빛이 공급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아니죠. 빛이 공급이 돼서 탄소 고정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려면 뭐가 선행돼야 된다? 바로 명반응이 선행이 되면서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ATP랑 NADP, H를 이용을 해서 광합성에 활용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표 자료 분석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 가는 시금치 잎에 광합성 색소 TLC 판에 전기한 결과를 나는 광합성 색소 1과 2의 흡수 스펙트럼과 엽록체의 작용 스펙트럼을 나타냈대요. A와 B는 엽록소 A하고 B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1과 2는 A와 B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1의 스펙트럼하고 2의 스펙트럼. B가 좀 더 좁고 A가 좀 더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넓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따라서 2의 흡수 스펙트럼이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2의 스펙트럼이 바로 엽록소 B에 해당이 되는 거고, B가 이게 엽록소 B고 1이 좀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엽록소 A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전개율이 지금 A가 B보다 높은데 바로 A가 더 높이 전개가 되는 게 바로 누구에 해당이 되냐면은 엽록소 A예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높이 올라가는 게 엽록소 A가 더 많고, 그 다음에 얘가 엽록소 B예요. 자, 따라서 얘가 더 넓은 A고, 그 다음에 얘가 더 좁은 B죠. 자, 그러면 광합성 색소 A와 B는 엽록소 A하고 엽록소 B고, 자, 엽록소 A하고 B는 엽록체에 어디 있습니까? 타이라코이드 막에 존재를 합니다. 자, A하고 B는 적색광을 주로 흡수하고 초록색은 거의 흡수를 하지 않죠. 엽록소니까. 그 다음에 광합성은 청자색과 무슨 빛에서? 적색의 빛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죠. 작용 스펙트럼하고 흡수 스펙트럼이 거의 일치를 한단 말이에요. 광합성에서 필요한 빛은 주로 엽록소에서, 카로티노이드 계열 색소는 보조 색소다 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 3번 보도록 합시다. 자, 빈출 선택지는 자, X555, 그 다음에는 X555예요. 전개율이 높으려면은 자, TLC 판의 흡착력이 큰 것보다는 용매와의 친화력이 더 커야죠. 용매에 잘 녹아서
많이 올라가야 용매가 흘러간 거 대비 얘가 얼마나 올라가느냐를 보는 거니까 전개율은 TLC판에 대한 흡착력이 작을수록 큰 거고 용매와의 친화력이 더 커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용매에 잘 녹아서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점에서 색소까지의 그죠? 얘가 거리가 멀어야 멀리까지 간 거니까 과합성을 하는 모든 식물에는 엽록소 A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는 B인 거 맞고 1과 2가 거의 흡수하지 않는 초록색 빛에서는 과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작용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거의 일치하는 거지 완벽히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합성을 주로 활용하는, 흡수하는 빛하고 활용하는 빛을 보면은 작용 스펙트럼은 여기 초록색 빛을 해서 과합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엽록소는 주로 안 하더라도 주변 색소가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자, 따라서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과합성률이 떨어지는 거지.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과합성 양이 적다라고 하는 거죠. 카로티노이드가 흡수한 빛 에너지는 과합성 이용택이죠. 그 다음에 엽록소가 주로 흡수하는 파장의 빛에서는 과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 맞지? 적색, 청자색 광. 과합성의 파장은 450 나노미터가 550 나노미터보다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 450 부분이 지금 보면은 보이죠? 450하고 550이 여기가 400, 여기가 450, 얘가 550 이 정도에 해당이 될 테니까 여기가 500이니까 550 여기가 400이고 여기가 지금 500에 해당이 되는데 450에서가 550에서보다 더 활발하다. 550은 여기잖아요. 그렇죠? 450은 여기니까 과합성이 얘보다는 여기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맞죠. 그래프만 보면은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표자료 분석 2번 벤슨의 실험. 요것도 모의고사에서도 종종 나왔었고 내신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림 가와 나는 하루 동안 어두운 곳에 두었던 식물의 빛과 이산화탄소의 조건을 달리했을 때 시간에 따른 과합성의 속도를 나타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그래프 모양이 이게 흑백이라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가 쭉 이렇게 가다 여러분들 교재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낸 거고 얘는 쭉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과합성이 일어난 거예요. 명반응이 일어나는 구간은 결국에는 명반응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되는 구간에서 명반응이 일어날 테니까 따라서 2 그 다음에는 4, 5, 6 요 구간에서 바로 명반응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는 탄소 고정 반응인 암반응이 일어나는 구간은 바로 3 그 다음에는 과합성 속도가 있는 여기서 6 여기서가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따라서 과합성 과정은 엽록체의 타이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는 명반응과 스트로마에서 일어나는 탄소 고정 반응, 암반응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자, 빈출 선택지 OX 문제를 보면은 여기서 5, X, 5, X, 5, 5, 5예요. 자, 이렇게. 자, 틀린 걸 보자. 자, 항상 과합성은 명반응이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명반응 선행 뒤에 암반응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구간 1하고 4를 비교를 하면 빛이 없어도 CO2가 있으면 과합성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명반응에 산물이 있어야 암반응도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구간 2에서 NADPH 이거는 명반응 산물이니까. 그 다음에 4번 구간 3과 6에서 과합성 속도의 차이는 CO2의 유무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3하고 6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3하고 6을 여기서 보면은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하고 6에서 차이가 나는 게 결국에는 빛이 없는 조건이고 빛이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명반응의 산물이 광합성에 공급이 되는가. 그렇죠. 이거를 물어본 거라서 결국에는 아니게 되겠죠. 그렇죠? 예, 자, 다음에 이제 내신 맞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네. 자, 이제 광합성 내신 맞춤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자. 자, 그림은 엽록체의 구조를 나타냈대요. 기억하고 니은은 스트로마랑 타이라코이드 막, 입에 안 붙어. 틸라코이드 막을 나타냈는데 기억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타이라코이드 막을 나타낼 거고 니은이 기질에 해당이 되는 스트로마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막에 전자전달계가 있는 거 맞고 그 다음에는 이 스트로마 부분에 포도당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존재를 하겠죠. 엽록체 자체는 자체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증식도 가능해요. 그래서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마이토콘드리아랑 엽록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둘 다 일단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세포 소기관인 거는 맞고요. 마이토콘드리아랑 엽록체 모두 에너지 전환 과정이 일어났죠. 그렇죠? 화학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그다음 비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마이토콘드리아와 엽록체 모두 스스로 복제해서 증식을 할 수가 있다. 즉 얘는 자체 DNA를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네, 자체 DNA를 가진다. 마이토콘드리아와 내막과 엽록체 내막에는 모두 ATP 합성 요소가 있다. 마이토콘드리아 내막에는 ATP 합성 요소가 있는데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어요? 타이라코이드 막에 있어요. 네, 타이라코이드 막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는 거를 구분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렇죠? 5번은 맞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3번. 광합성 색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합성 색소는 타이라코이드 막의 단백질과 함께 복합체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맞아요. 엽록소 A하고 B는 청자색이랑 적색광을 주로 흡수해주는 거 맞고 카로티노이드는 빛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엽록소로 전달해주는 보조 색소에 해당이 되는 색소 맞죠. 카로틴과 잔토필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자, 다음에 4번. 그린 간은 어떤 식물에서 광합성 색소의 흡수 스펙트럼을 나는 이 식물에서 엽록체의 작용 스펙트럼을 나타내는데 기억하고 니은은 엽록소 A랑 카로티노이드 좀 더 양 끝단에서 빛을 흡수하는 기억이 바로 엽록소 A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가 바로 카로티노이드 계열 색소에 해당이 되는 게 니은이죠. 따라서 일단 기억은 틀렸고 초록색 빛에서는 광합성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죠. 주로 흡수라는 것은 아니지만 광합성에 활용은 한다. 따라서 틀렸고 단위 시간당 산소의 생성량은 파장이 450이면 대략 여기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50이 대략 여기쯤 되는 거니까 450일 때가 550일 때보다는 광합성 속도가 빠르니까 산소의 발생량 자체도 많게 나와야지 맞게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프리즘을 통과한 빛을 핵함에 비추고 핵함 주변에 있는 산소세균의 분포를 관찰한 엥겔만의 실험을 나타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즉 호기성 세균이 모여 있는 곳을 보면은 주로 여기 적색광이 나오는 곳과 즉 자색광을 비춰준 곳에 주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소가 많이 발생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산소세균이 빛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핵함이 저 빛을 흡수해서 주로 이제 광합성에 활용을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되고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 부위로 산소세균이 모여들었다. 이게 맞죠. 청자색과 적색의 빛을 비춘 핵함의 부위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됐고 그곳으로 호기성 세균이 많이 모여들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크로마토그래피로 어떤 식물 잎의 광합성 색소를 분리를 했대요. 가장 높이까지 나타나는 기억이 바로 카로틴 색소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이 바로 엽록소 A에 해당이 됩니다. 카로틴의 전기율이 엽록소 A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따라서 기억은 카로틴에 해당이 된다. 맞고, 엽록소 B는 기억보다 전기율이 안 높죠. 전기율이 높으려면 원점에서 높이 올라가 있을수록 전기율이 크는 거니까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 엽록소 A는 적색광보다 초록색광을 더 잘 흡수한다. 초록색광을 더 주로 많이 흡수하는 거는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색소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1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 가하고 나는 어두운 곳에 두었던 어떤 식물에서 빛과 이산화탄소의 조건을 달리하면서 시간에 따른 과합성 속도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냈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얘는 이렇게 쭉 이 상태로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나타난 거고, 이 녀석은 쭉 없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과합성이 생긴 거예요. 자, 빛이 보면은 있는 여기서 명반응이 일어난 거고, 빛이 없고 있죠. 그럼 명반응이 진행이 됐고, 여기도 명반응이 이렇게 진행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암반응이 진행이 된 거고, 여기도 암반응이 여기서 진행이 된 거죠. 자, CO2가 없으면 암반응이 진행이 못 되니까. 자, 따라서 구간 B에서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난다. 여기서는 탄소 고정이 안 일어났죠. 광합성 속도가 없으니까. 구간 C에서는 명반응이 일어났다. C에서는 빛이 없기 때문에 명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구간 B하고 E하고 F에서 산소가 발생을 한다. 산소는 여러분들 O2는 명반응의 산물이에요. 따라서 명반응이 일어난 곳에서는 다 산소가 발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디귿은 맞게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과합성의 전체 과정을 나타낸 거랍니다. 가하고 나는 탄소 고정 과정과 명반응. 그러니까 가가 지금 빛을 받아서 일어나는 명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나가 바로 탄소 고정 반응인 암반응에 해당이 될 거예요. 나가. 자. 가에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왜? 여기서 뭘 만들어내요? ATP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NADP, H도 만들어내는 거니까 맞겠죠. 나에서 CO2를 산화시켜서 포도당을 합성을 하는 게 아니라 CO2를 환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수소를 붙여서. 그 다음에 가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공급되어야, 그렇죠? ATP랑 NADPH가 공급이 되어야 암반응인 나가 일어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3번이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실력업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그림 가하고 나는 엽록체와 마이토콘드리아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A는 마이토콘드리아의 내막, 그죠? 그 다음에는 타이라코이드 막이 바로 B에 해당이 되는데, 가와 나에는 표면적을 넓히는 막 구조가 바로 이렇게 그라나 같은 경우, 여기는 스트로마, 크리스타 구조를 가진 내막을 갖고 있죠. 네, 여기서도 요 그라나 구조가 막 표면적을 넓히는 막 구조에 해당이 돼요. A와 B에는 둘 다 전자 전달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나는 곳은 타이라코이드 막이 아니라 여기 내부에 있는 스트로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거는 틀렸으니까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맞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 가는 어떤 식물의 잎의 색소를 분리한 결과를 나는 엽록소 A, B, 카로틴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맨 위에 있는 기억이 카로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가 엽록소 A, 여기가 엽록소 B, 순서대로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에 이렇게 니은이 엽록소 A에 대한 부분이고, 얘가 엽록소 B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B가 조금 더 좁은 영역에서
그 다음에는 A가 조금 더 넓은 영역에서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바깥쪽. 자, 따라서 더 높이 올라갈수록 전기율이 크기 때문에 기억은 니은보다 전기율이 크고요. 디귿은 염록소 B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가에서 원점 색소와 원점 색소와의 거리, 니은하고 디귿을 보면은 지금, 자, 원점 색소와의 거리가 니은하고 디귿은 누가 더 멀어요? 니은이 더 멀어요. 그 다음에 용매 전선과 색소와의 거리는 A가 짧고 B가 더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이 짧고 디귿이 더 커요. 이렇게 되니까 작고 크니까 디귿이 더 커야 되겠죠. 니은이 디귿보다 더 작다. 예, 맞죠? 따라서 디귿 2번이 맞게 되겠죠. 좀 뭐 저런 걸 문제라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어떤 식물, 기억과 니은의 조건을 달리 했었을 때 시간에 따른 광합성의 속도를 나타냈대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서 광합성이 잠깐 일어난 걸로 봐서는 이 3번에는 뭐가 들어있다? 명반응의 산물이 들어있다. 근데 명반응의 산물은 요 안에 들어있는 게 맞는데 명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은 걸로 봐서는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은 없고 대신에 CO2는 있겠고, 그러면 선행적으로 2에서 명반응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얘가 빛은 여기에 있고 CO2가 없는 상황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벤슨 실험 앞에서 나온 거. 자, 기억은 CO2다 맞고요. 구간 2에서 명반응이 일어났고, 스트로마의 NADPH의 농도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높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NADPH를 갖다가 여기서 건네줘서 광합성에 쓰고 나면은 NADPH가 광합성을 사용하고 나면은 NADP 플러스로 산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없죠. 그러니까 낮아지지 높다가 아니죠. 그래서 3번 기억하고 니은이 맞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과정을 나타냈는데 가고 나는 명반응과 탄소 고정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서 NADPH하고 ATP가 생성이 된 걸로 봐서는 나가 명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때 뭐가 들어갑니까? 물이 들어가고 산소가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는 안반응이 일어날 때 이산화탄소, 여기가 탄소 고정에 일어나고, 여기서 뭐가 나와요? C6, H12O, 6가 나오던지 아니면은 뭐 물이 나오던지, 여기서는 물이 들어갔지. 그럼 포도당이라고 봐야 되겠네, 결국에는. 자, 그러면 기억은 CO2다 맞고요. 가에서 광합성 색소는 나에서 명반응에서 흡수해야 되니까 틀렸고, 나에서는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죠. 즉 여기서는 명반응에서는 빛에너지가 ATP와 NADPH로 저장이 되는 화학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틀렸죠. 그래서 답은 1번. 네, 기억만 맞죠? 네.